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할례복합 제1강, 그죠? 예, 여러분 교재 페이지를 보면은 232페이지 됐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문 내용이 좀 길어요. 첫 번째 뭐 한시 나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수필 형식으로 이번에 첫 번째 제1강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늘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한시 나오면 어때?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어. 왜? 현대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해석이 자유롭게, 하시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해석을 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고전 시간에 결국은 해석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문제는 된다. 그다지 어렵진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작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첫 번째 가지문 됐니? 예. 자, 보니까 누구의 주문이고, 아우씨, 이규보의, 그죠? 한계사의 노스님에게라는 작품이네요. 그죠? 예. 뭐, 이규보라고 하는 이분은 고려시대 때 우리가 문인으로 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죠? 예. 아마 그의 문집은 동국 이상국지, 그죠? 예,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를 굉장히 빨리 짓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목 보니까는 한계사의 노스님에게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계사라고 하고 스님 나온 걸 보니까 아마 한계사라고 하는 것은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노스님에게라고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스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는 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한계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강원도 쪽 가게 되면 한계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예. 그 한계령 부근에 있는 절이 바로 이 한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 이규보라는 인물이 이 한계사라고 하는, 다시 한번 강원도 한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굉장히 가보고 싶었나 봐. 그죠? 예.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한계사라고 하는 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보고 싶었는데, 그죠? 예. 자,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야, 거기에 거주했던 스님이 어쩐다고요? 그래, 고려시대니까 아마 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성으로 된다고 찾아왔더라. 그래서 이 이규보가 기뻐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개성의 여관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고 있는 이 스님을 찾아가서, 그죠? 예. 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그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면서, 그죠? 예.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고받은 시가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죠? 예. 자, 요거 볼게요. 안개 같고, 그 다음에 구름 같은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안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안개는 보조관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쉽게 잡히지 아니하고, 또 구름 같은, 야, 구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자신의 삶을 구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것을 주로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개 같고 구름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뭐 하는 존재야? 자유로운 존재, 그죠? 예, 아마 저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 그래서 안개 같고 구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됐나요? 예, 내 마음, 됐니? 예, 그래. 저 하늘에 산다고요? 눈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옥으로 된 세장과 그다음 금으로 된 자물쇠도, 그죠? 예. 나를 뭐 하지 못하더라? 잡아두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옥으로 된 사장이라든가 금으로 된 자물쇠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자신을 뭐 한다고요? 억압하는 존재. 다시 한다면은 그 어떠한 억압도 나의 자유로움을 막지는 못하겠더라.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내 평소, 그죠? 예, 누구를 본받아서, 그래, 원결이라고 하는 인물을 본받아서, 이 원결이라는 인물, 어이구야, 별표돼 있으니까 밑에 거 잠깐 봐야 되겠지, 그죠? 예,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벼슬을 버리고, 된다고요? 자연으로 돌아간 존재더라. 그럼 부모님을 모시기보다는 일단은 자연으로 돌아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 거기에다가 방점을 짓자. 그래서 내 평소 자연으로 돌아간 그 원결을 본받아서, 그죠? 예. 자,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한계로 떠나서. 그래, 이때 한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 한계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허랑한 서생이라고 불리고 싶었네. 원래 우리 허랑하다라는 것은 헛되구나, 혹은 거짓이로구나, 이런 우리 많이 쓴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왜 허랑한 서생이라고 불리고 싶냐 하게 되면은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입신양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맨날 한다고 놀고만 있더라. 맞니?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저거 어떻게 한다고요? 허랑한 선생이다. 다시 한다면은 헛된 서생이다. 그죠? 예. 공부 안 하는 서생이다. 맞습니까? 예.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기할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런데 화자 입장에서는 한다고요? 그래, 오히려 그런 소리는 나로 하여금 전원에서 살게 한 소리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듣니? 예. 그래서 내가 전원에 살고 싶어. 그래서 한계로 떠나고 싶어.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내보고 된다고요. 저 새끼 저거 맨날 노는 인물이다. 라고 된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죠? 예. 허나 나는 어떤다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듣니? 예. 그리고 불리고 싶었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그래. 소망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듣니? 예. 한계사의 스님을 우연히 여기서 만나. 그럼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얘가 얘기했지만, 바로 한계사의 스님이, 그죠? 개성에 온 적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한계사의 스님을 우연히 여기 다시 한다면 화자가 있는 개성 됐습니까? 예. 에서 만나서 즐거워서 눈썹을 펴고 함께 어떻게 한다고 웃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다시 말한다면 그 만남이 어떻다라는 거야? 매우 행복하고 즐겁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남은 술 한 잔이야, 그죠? 예, 참선에 방해될까라고 하는 거.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스님들이 뭐 하는 거야? 바로 수도, 도량에서, 그죠? 예, 수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참선한다라는 말 쓰죠. 그죠? 도량이라고 하는 것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뭐 술 한 잔, 그죠? 예, 그거 뭐 참선에 방해될 것입니까? 그죠? 예.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솜씨, 다시 한다면 스님의 말솜씨, 시원한 바람 같아서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좋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대화를 하니까 스님 말도 어떻게 한다고 시원시원하게 좋더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아, 스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구나,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니? 예. 자, 그랬더니 다시요, 함께 있느라. 다시 한다면, 나와 스님이 함께 있느라. 해지는 줄 몰랐더니, 다시 시간 가는 줄 몰랐더니, 이러겠죠. 그죠? 오케이. 십리길 푸른 안개, 저녁빛을 재촉하더라. 그래. 저 푸른 안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시가 좀 이해될 것 같고요. 저녁빛을 재촉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어떤다고요? 그렇게 재촉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저걸 다시 말한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니? 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스님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즐겁더라. 그죠? 예. 거기에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그죠? 예. 그래서 내 평소에 뭐 한다고요? 전원에 살 것을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두 구절 이거 참 재밌죠. 보세요. 이제 다시는 만다고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라는 것 됐나? 예. 그러면은 왜 이 말을 했을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화자는 강원도 한계라고 하는 특히나 한계사를 가보고 싶었는데 그곳에 스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하고 만나봤더니 어떻게 너무 즐겁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굳이 한계사까지 갈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여기서도 한계사의 주님과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놀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보세요.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도 많다고요. 더 푸르니. 잠깐만요. 더 푸르니 많다고요.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이러겠죠. 그죠? 그럼 수법법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 도치법이 사용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래. 스님과 만나서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 맞습니까? 예. 그래.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그죠? 예. 그러니 굳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계를 가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죠? 예. 그래서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뭐, 그래서 이 작품은 특별하게,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뒤에 문제, 그죠? 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그죠? 1번 문제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선지 1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네. 가에는, 됐습니까? 예. 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됐습니까? 예. 인물이 지닌 품성을 어떻다고요?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물의 외양은 어떻다고요?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인물의 눈빛이, 그죠?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외양은 어떻다고요? 묘사한 건 맞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죠? 예. 뭐라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스님이 가진 품성을 탄다고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그러면 선지 1번 틀렸다.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해는, 아이고야,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문자답 형식이 되겠네요. 그런데 가해에서 우리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역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가해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죠? 예, 그 다음 4번 갑니다. 가해는, 그죠? 예, 자연과 인간을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한 것. 그거 존재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 것 자체가 없고, 그죠? 예, 또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낸 것은 없더라. 인간의 유한성 드러내는 거 이거 많이 본 적 있어요? 그죠? 예,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저 산천은 어떻게 의고한데 인걸은 강고롭다. 다시 한다면 자연은 어떻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간 곳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구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건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틀렸고요. 그다음 5번 가해는 모두 자신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그죠? 그 일에서 비롯된 의식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 겪은 일이라는 것은 누굴 만났다라는가? 스님 만나서 그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니까 요거는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다음 2번 문제 나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보니까, 아이고, 뭐라고 그랬니? 아이고야, 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가 단독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나의 이상과 그 다음에 현실의 괴리는 됐나요? 예. 내가 한계로 떠난 이유, 뭔가 좀 이상하지? 그죠? 예. 자, 나의 이상,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계로 가고 싶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현실의 괴리,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갈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 못한 이유가 거기 제시돼 있니?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보세요. 내가 한계로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화자는 한계 떠났어, 안 떠났어? 안 떠났죠. 그죠? 예. 맨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런 말 했었단 말이야. 나 다시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맞습니까? 예. 그래서 왜? 봤더니만은 한계의 사회 스님을 우연히 어쩐다. 여기서 만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됐니? 예. 그러니까 화자가 한계로 떠났다라는 것은 작품 속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계사의 스님이 어떤다고요? 이곳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그러다 보니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A씨.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바로 답 1번 나온대요. 됐습니까? 예.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이제 봅시다. 뭐 답은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는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품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더라. 제일 처음 말하고 있어요. 안개 같은 구름 같은 맞습니까? 예. 그런 표현 써놨죠. 그 다음에 내가 한계를 그리워하게 된 데에는 원결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했더라. 그래, 나 평소 누구야? 원결을 복받고 싶어 해서. 그 원결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밑에 설명받지만은 그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왔다? 전원으로 돌아간 존재들아라고 하는 거.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나는 시간 가는 것을 모를 만큼 한계사 있으니까 만남을 즐거워하고 있더라. 그럼 시간 가는 것을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새 뭐가 됐더라고요? 저녁이 되었더라라는 거. 해가 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한계사 있으니까 만나면서 한계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변화가 일어났더라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계사를 가고 싶었어. 한계를 됐습니까? 예.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니? 이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누구의 모습을 보고요? 바로 한계사의 스님의 모습을 보고서 일어났으니까 이건 심리적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렇지. 확인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답은 1번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3번에는 나고요. 4번은 기억, 니은이고요. 5번은 나다고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가에 대한 것은 끝나버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지문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이 인상의 소화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자, 작가 이인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이는 조선 후기에, 다시 말하면 영조 때의 문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우리 서화가라고 또 이야기 많이 하고요. 예. 자, 고전에 요 잠깐 볼게요. 요거 소화사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예. 뒤에 사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부라고도 이야기하고, 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죠? 예. 좀 나눠지긴 했지만,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은 노래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소화사의 소화라고 하는 게 뭔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제가 한자로 조금 적어줄게요. 됐습니까? 예. 요게 뭐냐면은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힐소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야. 그죠? 예. 요거 뭐예요? 우리 말 중화할 때 본 것이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오타자입니다. 됐나요? 오타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니? 예. 그러면은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이거 흰 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예. 흰 꽃이라고요? 그럼 흰 꽃에 대한 노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 이 작품은 흰 꽃을 가지고 노래를 푼 것이 아니라 흰 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처음 가보겠습니다. 됐니? 예. 자, 오경보가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작품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보다 저 뒤에 우리 보기 잠깐만 좀 보고 들어가 볼게. 됐니? 예. 자, 보기 요 잠시만 좀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예. 몇 번 문제 하게 되면 3번 문제. 됐습니까? 예. 그 보기 보게 되면은 자, 나 작품은 완다고요. 오경보라고 하는 인물을 애도하는 글이다. 애도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어떻게 되는데? 오경보는 글쓴이의 직위로, 그렇지, 바로 영조 27년에 됐으니까, 예, 장원급제에서 정원에 임명된, 정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간하는, 됐습니까? 직간하는 벼슬을, 우리 정원벼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누구 신하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임금에게 올바르게 한다고요, 간하는 그런 어떤 벼슬이 바로 이 정원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원벼슬 오르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죽으면 다름없어. 그죠? 예. 임금한테 직관했다가, 이 새끼 봐라? 이런 것들 바로 땡강땡강 이래 된단 말이야. 됐니? 예. 그 다음에, 신하들의 어떤 부정행위도 한다고요. 임금에게 또 직관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상 벼슬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정원에 임명된 후에 상소를 올려서 신임사화 때 죄 지은 자들을 벌하라는 직언을 했다가 결국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함경도, 자, 보세요. 함경도 삼수로 된다고요? 귀양을 갔더라.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삼수갑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 그게 바로 함경도의 삼수라는 지명입니다. 됐나요? 그 삼수와 갑산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함경도 삼수를 귀양을 갔다가 그곳에서 탄다고 병사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이 오경보는 어떤다고요? 영조 27년 7월에 어떤다고요? 삼수갑산으로, 즉 삼수로 귀양을 갑니다. 근데 고해에 11월에 됐습니까? 예, 즉 귀양 간지 넉 달 만에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그래 귀양지에서 죽어버립니다. 됐나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다시요. 이제 그가 장원급제했을 때 글쓴이 화자는 다시 말한다면 인상은 그죠? 예. 자, 충고하는 편지를 보내서 임금에게 직언하는 충직한 신하가 될 것을 당부했는데 글쓴이는 그가 자신의 충고를 따르다가 죽었다고 여겨서 크게 뭐 한다고요? 상심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래서 자신이 어떤다고요? 그래. 정원벼슬을 한 친구에게, 그죠? 예. 너 목숨 내놓고 한다고요? 그래. 임금을 보호해야 돼. 보필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진짜 어떤 그 말을 따랐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죠? 예. 참. 굉장히 상심했죠. 그죠? 네. 자,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이 오경보의 죽음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안쓰럽고 또 미안한 마음과 또 슬픔의 감정을 드러낸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 요거 읽고 이제 우리가 앞에 나아지문 됐나요?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됐나? 예. 자, 볼게요. 오경보가, 그죠? 자신이 올린 상소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죠. 신임사화의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북쪽으로, 어디겠습니까? 그래, 함경도 삼숙으로, 그죠? 예, 귀양 가게 되었을 때, 나는 설성에 있고,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경기도 이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윤지는 단양에 있었으므로, 아이고야, 또 한 명 인물 더 나오네요. 이윤지. 됐습니까? 단양에 있었으므로, 이제 단양은 뭐 충청북도 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됐나? 예. 아마 화자와 그다음 오경보, 그다음에 이 이윤지라고 하는 이 세 명이 그죠? 예. 아무래도 독수리 삼형제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즉 다시 한다면 굉장히 친한 사람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하튼 이들이 단양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뭐 하지 못했다? 송별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자, 그래서 경보가 편지로, 그죠? 예, 척소라는 걸 유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배지의 일을 알려왔는데, 그 말이 몹시 처량하고, 만다고 또 괴로웠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편지를 읽어보니 어쩐다고요? 이 오경보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에, 그죠? 예,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네요. 두보의 전후 출세시를 됐으니까, 예, 작품을 서사해 달라고, 다시 한다면은, 글로서 뺏겨 달라고 부탁했지만, 됐나요? 예. 나는 미처 써서 붙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탁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야? 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야? 바로 그 이후에 얼마 만에 죽었다 그랬어요? 4개월 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됐니?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어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일종의 아쉬움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앞에서 있던 이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게 됐는데, 그죠? 예. 마치 경보를, 자, 보세요. 사별하기라도 한 듯 됐습니까? 예. 시어가 처량하고 괴로워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때문에 그만 마음이 놀라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요거 언제가 되겠어요? 오경보가 죽은 이유입니까? 죽기 전입니까? 죽기 전의 이야기죠. 그죠? 예.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 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게 됐는데 마치 경보를 만다고요. 사별하기라도 한 듯 이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만큼 차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은 경보의 이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직감하고 예감한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나도 그만 마음이 어떤다고요? 놀라서 됐습니까? 예.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으며 또 글씨 또한 써서 끝내 만다고요? 붙이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경고의 부탁을 나는 들어주지를 못했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어느 날 나는 됐나요? 호련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만다고요? 통곡했더라. 다시 물어볼게요. 요거 경보가 죽기 전입니까? 죽은 이유입니까? 이거 죽기 전이잖아요. 됐나? 예. 그러면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 우리 앞에서 손별도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요? 써붙이지도 못했죠. 맞습니까? 아마,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됐나요? 예. 아마 통곡의 심정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얼마 있다가 경보가, 아이고야, 북쪽 변방에서 뭐 한다고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더라라고. 됐습니까? 예, 바로 경보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래서 나는 경보의 늑시, 자, 객지, 역객지라는 건 어디겠어요? 유배지가 되겠죠. 그죠? 예. 강경도 삼수에서 떠돌까? 만다고요? 염려하여. 그죠? 예. 초혼사를 또 지으려 했지만, 결국은 슬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더라. 다시 한다면 경보의 죽음이 도저히 어떤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슬펐으면 됐니? 예. 자, 그런데 또 문제는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해서 그죠? 초혼사를 한다고 지으려 했지만 그걸 짓지 못했어. 그죠? 예. 자, 이따 우리 보면 알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또 뭐가 되겠어요? 아마 친구가 그 넋이 객지에서 떠돈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자신이 뭘로 다가오겠니? 죄책감으로 또 다가오지 않겠니? 그죠? 예. 진짜 그런가? 좀만 더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입추인인 임자일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기가 되겠죠. 그렇죠? 시간병이 되겠죠. 그래서 경보가 죽고 난 이후에 됐니? 예. 자,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지. 아마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됐나? 예. 그래서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입춘인 임자일에 나는 다시 보세요. 꿈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요 꿈 좀 잡아주고 들어갈게요. 됐니? 예. 꿈에 윤지와 함께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그죠? 예. 텅 비어 있는 게 특이했더라. 다시 한다면 텅 빈 방이었다고 이르렀더라. 그래서 윤지는 내게, 자, 요겁니다. 오동꽃을 어떤다고요? 먹어보라고 하였다. 자, 오동꽃 본 적 있나?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요 오동꽃이 색깔이 어떤 색이냐라고 한다면 하얀색입니다. 됐나요? 예, 됐니? 그래서 요게 우리 작품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뭐가 된다고요? 그래, 소화.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하얀 꽃. 이 얘기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 오동꽃을 먹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꽃잎은 희고 꽃술은 붉어서 흡사 목련 같은데 향기가 입안에 가득해서 정신이 어떤다고요? 맑았다. 됐으니까 송연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호련 갑자기 이제 누가요? 경보가 곁에 보였더라.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요 꿈 요거 잠깐 볼게요. 그죠? 예. 바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에 됐나요? 예. 역할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 같더니 예. 자, 일단은 이래 되겠죠. 누구하고요? 화자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and 윤지가 그죠? 예.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래. 경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났으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인물들의 뭐가 된다고요? 만남에 그죠? 예. 뭐가 된다? 공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와 윤지가 그죠? 예. 자, 물어볼게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아하, 바로 오동꽃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요? 먹었더라. 됐니? 예. 즉, 소화라고 하는 것을 먹었더라.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송연해지면서 이제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그래, 경보를 만난 것이더라. 됐니? 예.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럴 것 같지만, 그죠? 예. 아무래도 이 오동꽃이라고 하는 거 먹고 난 이후에, 그죠? 예. 뭐가 됐어요? 정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마 뭐 환각작용이나 뭐 그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오동꽃이 그죠? 예. 경보를 보게 한 어떤다고요?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 그래서 작품의 제목에서 아마 오동꽃을 아마 작품 제목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 호련 경보가 곁에 보였는데 한참 한다고요. 그래, 집을 짓고 있었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동쪽에는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동쪽에는 고관, 다시 한 높은 집을 하나 짓고, 그다음 서쪽에는 어떤 곡방이라는 건 밀실을 두고 우리가 곡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곡방을 두었으며 향기 나는 꽃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어리비쳤으니 흡사 경보의 산천제나 그다음 옥경루와 같았더라. 잠깐만. 뭘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공간 배경에 대한 묘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동쪽에는 높은 집, 서쪽에는 어떤 밀실 정도. 거기 주위에 꽃들을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어루비치게 한다고요. 잘 깎아놨고. 자, 됐니? 오케이. 그래서 흡사 경보의 산천제나 옥경루와 같았다. 그래서 이제 경보가 말하기를, 아이고야, 말하기를 하면서 경보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두 집 사이에 모퉁이를 따라서, 자, 보세요. 뭐 한다고요? 담장을 세워서, 그죠? 예. 깊고 그윽한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은은히 비치게 하면 집이 빛날 거외다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예. 자, 이게 이제 누구의 이야기예요? 경보 이야기죠. 그럼 경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집 가운데다 뭘 세운다는 거야? 담장을 세우고 그것을 막아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랬더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그대는 형제가 없어서 항상 외롭게 지내니?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오경보의 형도 일찍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외롭게 지내면서, 그죠? 외롭게 지내니까 관사를 두어서 그대의 친척과 친구들을 거처하게 하되 이랬습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결국은 경보의 외로움을 모아주는 거야. 달래주려는 의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동서로, 자 보세요.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 앞에 나와 있는 경보의 이야기하고는 상반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경보는 뭐 하자 그랬으니까 담장을 세우자 그랬어. 그런데 나는 뭐 한다고요? 아니야.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가운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담장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라고 했더니 윤지는 내 말에 어떻게 한다고요? 동의했고 그래서 경보는 빙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끝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바로 꿈의 어떤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볼게요. 그죠? 예, 경보는 뭘 세우려고 했더라고요? 담장을 세우려고 했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반되게, 그죠? 예. 나와 윤지는 됐습니까? 예. 그것을 막지 말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경보에게 이야기했더라. 됐니? 예. 그래서 의견의 어떤 대립적인 모습이 나타나긴 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 됐나요? 예. 담장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뜻이 어쩐다고요?
야, 상스럽지 못했다. 다시 한다면은, 요거 보세요. 상스럽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부정적으로 된다고 본단 말이야. 다시 보세요. 상스럽지 못한다라는 것은 됐나요? 상스럽다라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상스럽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한다고요. 예. 뭔가가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상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이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됐니? 예. 그래서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아주 좋은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는 겁니까? 경보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왜 그러느냐? 이제 보세요. 예. 자, 친구 간에 됐니? 예. 유명에 만다고요? 구분이 없고, 그죠? 예. 그래서 당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환히 통하게 해서, 그죠? 예. 그래서 해와 달이 어떤다고요? 서로 바라보듯 한다라는 것은 됐니? 예. 혼백이 오고 가서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만다고요? 몽조가 아닌가 싶더라. 됐니? 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어떤다고요? 상스럽다라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상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다?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화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다라는 건데요?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러면은 왜 그런데요? 살펴보니까 자 보세요. 자, 앞에 우리가 부모 사이의 말은 만다고요. 유와 명이었고, 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명이라는 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서로만은 뭐 한다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 구분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삶과 그죠? 예.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하지 못했고, 마치 어떻게 한다고 살았을 때 모습을 그냥 보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에 또 보세요. 관계 사이를 만약에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환히 통하게 한다면, 그다음 보세요.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 하게 한다는 것은, 자, 그런 겁니다. 혼백이 있습니까? 예, 혼백이 만다고요? 예, 오고 가서 만다고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혼맥이 오고 가서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요거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앞에 경보가 어디 죽었다고 얘기했지? 함경도 삼서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죠? 예.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걱정했는 게 하나 있었죠? 뭐 한다고요?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해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그 삼수 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있고, 다시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예. 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담장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백이 오고 가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어디로 온다라는 거야? 얘가 함경도 산수에서 어디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탄다고요?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한 만다고요? 몽조이드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게 이제 바로 뭐의 역할이야? 꿈에서의 또 하나의 역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경보의 됐니? 예. 무엇이요? 그래. 혼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렇죠. 혼이라고 하는 것 됐나요? 예.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그래. 집으로 산다고요? 돌아올 것이다. 그죠? 예. 나는 일종의 예감. 됐니? 예. 일종의 뭐 한다고요? 몽조다라고 하는 거. 됐나? 예. 됐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야, 상스럽지 못했어.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그 꿈이 참 기이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보세요. 하물며 됐나요? 양의 기운은 입춘날 어떤다고요? 성대하게 떨쳐지는 하거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어떤다고요? 양기가 이제 어떻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언제 시작이야? 입춘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경보의 혼이 나에게 어떤다고 현모 꿈에 나타나서 남쪽으로 온 것은 자, 어디 남쪽으로 왔습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경보가 어떻게 한다고?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됐니? 예. 그래서 타향에, 자 보세요. 타향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저 앞에서 내가 초원사를 짓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보가 저 함경도에서 뭐 한다? 혼이 어떤 자유롭게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을 떠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꿈을 통해 가지고 아, 경보가 된다고요? 집으로 돌아왔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그래, 그 정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예. 아이고,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런 걸 보여주네요. 자,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뭐, 딴 것보다도 앞에서 이제 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3번하고 5번 정도였었죠. 그죠? 예. 그러면 3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예. 자, 나에는 인물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맞죠? 그죠? 예. 근데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잠깐만요. 인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됐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인물의 말,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저 앞에서 경고의 말을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인용한 건 맞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인물에 대한 만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선지 3번 틀렸네. 에이, 그럼 답 나왔네. 몇 번이 됩니까?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보세요. 나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그렇죠? 그 일에서 비롯된 의식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더라. 저 앞에 부분 보게 되면은 어떤 경보의 죽음 전까지, 맞습니까? 예, 자신이 겪은 일을 다 드러낸 것이더라. 라고 하시겠죠. 그럼 답은 뭐 5번 좀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앞에서 우리 보기 읽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된다고요. 선지 내용 가볼게요. 자, 자신이 올린 상소 때문에 북쪽으로 귀향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경보가 신임사와 관련해서 임금에게 직언했다가 임금의 노염을 사서 한경도 삼수로 유배되었다. 에휴, 맞는 이야기고요. 이건 뭐 그대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됐습니까? 오경보가 떠날 때에, 그죠? 예. 소멸하지 못한 일과 또 전후 출세시를 서사해달라는 부탁을 그의 생전에 들어주지 못한 일을 언급한 것은, 자,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경보에게 만다고요. 미안해하는 그 신의 심정. 다시 한다면은 일종의 자책감, 죄책감 정도가 들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갑니다. 오경보가 적소의 일을 알린 그 말과 그다음 윤지가 쓴 이별시의 시어가 처량하고 괴로웠다라고 한 것에서 오경보의 죽음 이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렇죠? 별순이의 심정을 어떤다고요? 그래, 엿볼 수 있겠더라. 좋습니다. 그다음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던 것에서 오경보가 잠깐만요, 보세요. 오경보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그가 자신의 충고를 따르다 죽었다고 여겨서 자책감을 느낀다 했는데, 잠깐만, 요거 앞에 잠깐 볼게요. 자, 어느 부분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어느 날 나는, 됐나요? 호련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는데 해놨죠? 그죠? 예.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얼마 있다가 경보가 북쪽 변방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단 말이야. 예. 그러면 앞에서 만나서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는 것은 경보의 죽음 이후야? 아니면 죽기 전이야? 죽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은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그죠? 죽음 후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나요? 예. 됐어요? 예. 그래서 그가 자신의 충고를 따르다 죽었다고 여기는 자책감을 느낀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 되겠죠. 그럼 답은 뭐 4번 충분 되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경보인 역시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오경보가 유배지에서 병사한 것을,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글쓴이 심장을 알 수 있겠더라. 좋습니다. 그런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4번 기억리언은 다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다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 이거는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나의 내용만 우리가 한다고 직접적으로 바라보자. 자, 보세요. 내가 꿈에서 이윤지와 함께 텅 비어 있는 게 특이한 어느 방에 이르러서 한창 집을 짓고 있는 오경보를 보게 되는 것에서, 좋아요. 내가 꿈을 통해서, 자, 요겁니다. 꿈을 통해서 현실과 다른 장소를 경험하고 현실에 부재하는 대상, 다시 한번 누굴 만난다고요? 그래, 경보를 만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 1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지 2번. 내가 꿈에서 오경보를 만난 후에 경보의 혼이 나에게 현모하여 남쪽으로 온 것은 타향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렇지, 내가 오경보의 죽음에서 비롯한 근심은, 이때 근심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마 경보가, 그죠? 예, 유배지에서 죽었으니까 그 유배지에서 혼이 어떤다고요? 떠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됐나? 그 근심을 꿈을 통해서 만다고 드러내고 싶어 하더라. 다시 말한다면 그 꿈이 일종의 몽조가 되어서, 그죠? 예, 경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좀 드러내는 어떤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3, 4, 5번은 뭐 다에 관한 것이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 내용이 깁니다. 이제 다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윤호영의 찰밥이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두 번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한테 묻고 들어가는 게 뭐였느냐 하게 되면은 요 찰밥의 기능 역할 됐습니까? 예. 요거 많이 묻고 들어가더라. 됐니? 예. 뭐 수필은 우리가 단독 문제로 해가지고 뭐 나온다 그랬어요. 결국은 경험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일종의 맞다 주제의식 다시 한다면은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줘야 되는데, 그게 단독문이 나오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작품에서는 요 찰밥이라는 소재가 그런 역할을 또 굉장히 많이 해줘. 그래서 찰밥이 갖는 어떤 역할, 그죠? 그것이 담겨 있는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봅시다. 예. 내가 소학교 때, 그죠? 예, 원족을 가게 되면, 요 소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은 과자, 과실, 사이다 등 됐나요?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견대에. 견대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가, 요즘 이렇게 옆에다 차는 이 가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볼게요. 과자, 과실, 사이다 등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견대에 뿌듯하게 넣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모여들었지만, 나는, 됐나요? 항상 그렇지 못했다. 됐니? 예. 무슨 얘기야? 견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자, 이제 보세요. 무엇을요? 찰밥을 됐습니까? 어디에? 책보에 싸서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앞에 나와 있는 과자, 과실, 사이다 됐습니까? 그거는 뭐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요거 찰밥과 어떻게 한다고요? 대비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견대에 넣어가지고 오는데 나는 어디에다가 책보에 싸가지고, 즉,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가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찰밥과 책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과자, 과실, 사이다와 견대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조적인 것이더라. 그럼 뭘 보여주는 거야? 나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어깨에 둘러매고 따라가야만 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숯불을 피워가며, 보세요. 새벽같이 숯불을 피워가며 찰밥을 지어서 싸주시더라.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리고는 과자나 사과나 못 사주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예. 그래. 부모의 마음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그렇죠. 우리 살림 어떻다고요?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남들처럼 사이다, 과실, 과일 됐으니까, 예, 과자 그거 못 넣어주고, 그죠? 예, 그냥 찰밥 하나만 사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됐니? 예. 그런 가난한 살림에 다른 어떤 여축, 다시 한다면은 저장은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남은 것을 일단 쌓아두는 것, 됐니? 보관해두는 것은, 그거는 못해도, 왜? 우리 살림에 뭐 쌓아둘 게 없어. 그렇죠.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또 남겨두니? 그죠? 예. 그래서 여축은 못해도 내 소풍 때를 생각하고, 그죠? 예. 자, 내 소풍 때를 생각하고 고사쌀에서 찹쌀을 떠두는 것은 잊지 아니하셨다. 누가요? 우리 어머니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나는 이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을 아는 까닭에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아예 넘겨다 보지도 아니했고,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한 투정도 부리지 아니하였고, 오직 어머니의, 그죠? 예, 어머니의 그 정성 어린 찰밥이 어떤다고요? 소중했다. 와, 어렸을 적 나의 모습도 어떤다고요? 그래, 어머니 못지않게 아주 대단한, 그죠?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거 느끼기 별로 어렵잖아요. 그죠? 예, 자, 여하튼 이것을 메고 어이구야 그러면 기억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야? 바로 찰밥을 이야기하더라 됐으니까 예. 다시 한다면은 어머니의 됐나요? 예.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됐나요? 그것을 화전 또 느끼고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메고 문을 나설 때에 장래에 대한 자부와 또 남다른 야망에 부풀어서 새벽 하늘을 우러러보며 씩씩하게 만다고 걸었다. 그래, 어렸을 적의 찰밥은 됐나요? 예, 내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어떤다고요? 장래에 대한, 됐나요? 장래에 대한 어떤 자부심,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남다른 야망, 됐나요? 예. 그러면서 된다고 씩씩하게, 그죠? 예. 걸었더라. 이런 거죠. 그죠? 예. 자, 말하자면 이 어머니의 애정의 선물이, 그렇죠. 바로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 애정의 선물,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예, 애정의, 그래, 선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애정의 선물이 어린 나에게는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또 인연이 되어서 소풍 혹은 등산을 하려면 을에 찰밥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고 또 습성이 된 셈이었더라. 이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 됐습니까? 예, 화자는 뭐 한다고요? 찰밥을 주로 된다고요? 마련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왜요? 전례가 되고 습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야? 오늘도, 그죠? 예. 친구들과 들놀이, 다시 한다면 들로 놀이를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약속한 까닭에 옛날과 같이 또 뭐 한다고요? 이 찰밥을 싸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니은에 됐나요? 이 찰밥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이 찰밥. 또 찰밥이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언제가 되는 거야? 그래. 어린 적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됐습니까? 예, 되어서도 한다고요. 그래. 습성으로서, 그죠? 예, 싸게 되는 것, 이래 되겠죠. 됐니? 예. 자, 이 찰밥을 싸서 손에 들고 나선 것이다. 밥을 들고 퇴를 내려서며, 그죠? 예. 문득 구원문 쪽을 둘러봤다. 자, 거기서부터 볼게요.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됐습니까? 뭘 하는 거야? 어머니의 환상을 보았죠. 그죠? 예. 근데 그 어머니 환상도 그냥 환상이 아니라 새벽에 숯불을 피우던 어머니야. 숯불을 피웠어. 그렇지. 나에게 뭘 해주려는? 찰밥을 해주려는. 됐습니까? 예. 그런 어머니의 정성된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픈 일이다. 근데 손에 밥은 들려 있건만 그 어머니가 없다. 아이고야, 여만 어떻게 하는 거야? 아하, 어머니에 대한 뭐가 제시됐다고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니? 오케이. 어머니는 새벽녘에 손수 숯불을 불어가면서 그죠? 찰밥을 싸주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아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그렇게 얻으셨던가? 다시 한다면 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가면서 무엇을 얻고자 했었느냐? 여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그래도 당신 아들만이 무엇인가 남다른 뭐 한다고요? 출세를 하리라고 믿고 그죠? 예. 그의 구차한 여생을 한 줄기 희망으로 살아왔건만, 됐습니까? 그러면 되겠네. 어머니는, 됐나요? 예. 그의 아들이, 즉, 내가, 그죠? 예. 뭐 하기를 바랬더라? 그래. 출세하기를 바랬어. 다시 한다면은,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있니? 예. 그러나 그의 아들은 좀처럼 출세하지 않았더라.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만 있지 아니했던가, 그죠? 예, 근데 아들은 어떤다고요? 출세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난의 길을 어떤다고요? 겪고 있었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어머니 어떤다고요? 뜻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갑니다. 운명하시는 순간, 다시 한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의 손을 뭐 했더라? 꼭 잡았더라. 먼 길을 떠나던 그 순간에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웃음을 만다고요 보이려 했더라. 다시 한다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더라.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됐니? 예. 나는 너의 성공하는 것을 못 보고 갔지만 너는 이 다음에 크게 꼭 만다고요. 성공해야 하느니라. 됐습니까? 예. 그래. 옛날 어머니들이죠. 됐습니까? 예.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어머니. 됐니? 예. 그럼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못한다고요? 나는 모른다. 됐습니까? 그래, 어머니가 말한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그 뜻을 그 당시로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출세하는 거냐? 됐니? 아니면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냐? 맞습니까? 자식을 많이 놓는 거냐? 나는 모르겠어. 그죠? 예.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끝내 아들의 성공을 믿으려던 그 아들도 그때는 됐습니까? 예. 막연하게나마 감격이 어린 눈으로 그냥 대답했다. 됐니? 예. 뭐라고요? 사실 그는 야망에 차있던 청년이겠다. 어이구야. 마침 뭐라고요? 3인칭을 본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기 이야기로 든다고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듯이 하고 있단 말이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환상에 사로잡혀서 멍하니 떴었던 나. 됐습니까? 왜요? 저 앞에서 뭘 봤다 그랬습니까? 나서는 순간에, 됐나요? 예. 어머니, 됐습니까?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거 환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화자의 과거 이야기. 다시 한다 그러면은 환상 속에서 본 이야기. 됐습니까? 그걸 제시한 거죠. 됐니? 예.
그런데 갑자기 나는 시계를 들여다본다. 자,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바로 현재로 넘어온 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멍하니 생각하고 있다. 아참, 맞죠? 지금 몇 시지? 이래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아침 6시 반, 7시 40분까지 불광동 동점으로 모이기로 된 약속이더라. 그죠? 불광동 나왔다. 네. 네. 옛날에 친구 별명이 불광동 휘발유라는 친구 있었거든.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래서 피 묻은 정직할, 불광동 휘발유, 내 친구들 별명입니다. 됐나요? 예. 불광동 살았다 그래요. 자, 불광동 족점으로 모이기로 된 약속이다. 여명의 하늘은 훤히 밝아오고 서늘서늘한 바람이 어깨스로 기어든다. 나는 문을 나서며 먼 하늘을 한번 내려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백수, 흰머리 50에 성취한 바 없이 11살 때 메고 가던 그 밥을 손에 들고 소년시대의 기분으로 그렇게 문을 나서는 것이다. 앞에 소년시대 기분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 장래, 자부, 야망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예. 어머니 됐나요? 예. 야망에 찼던 이제 어머니 아들은 이제 찰밥을 안고 흰 트럭, 다시 흰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손등으로 굵은 눈물을 닦습니다. 아이고야, 굵은 눈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맞나요? 예. 예. 그래, 그렇더라라는 거.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찰밥 쳐봐주는 거야. 됐니?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찰밥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정의 선물이에요. 허나 하자는 그것을 어떤다고요? 나이 50이 되어서도 만나고 느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찰밥에 갖는 의미는 어떻게든 시험에 나옵니다. 예. 자, 그럼 1번 됐나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자. 그죠? 예. 다는 자신이 겪은 일을 지지, 아유, 수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신이 겪은 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답은 5번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넘어가고, 3번 문제 넘어가고, 자, 4번 문제.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윤호연 선생이 이 찰밥이라는 작품은 이 찰밥이 갖는 의미를 반드시 어탄다고요?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 예. 그러면서 이제 선지 잠깐 볼게요. 일어났네요. 기억에 담긴 나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됐습니까? 예. 니은과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좌절되었다는데 아니죠. 니은의 이 찰밥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된 찰밥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뭐 좌절다. 에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겠죠. 됐니? 요거는 미안한데 그냥 제가 선지 4번 그냥 바로 볼게요. 예. 자, 보세요. 니은은 다시 한번 어른이 되어서 내가 싸는 이 찰밥은 나에게 뭐를요? 어렸을 때에 어떤 어머니가 싸주시던 찰밥을 떠올리게 해서 그 어머니에게 받던 자 요겁니다. 어머니의 애정 됐습니까? 신뢰 됐습니까? 예, 그걸 드러낸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요거를 봐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 4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찰밥에 갖는 의미는 어떤다고요? 여러분들 잡아주는 연습 해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의 내용 가지고 선지 3, 4,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다의, 됐나? 그대로 할게요. 다의, 됐나요? 내가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새벽에 집을 났을 때에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올랐다는 것에서 환상이었죠? 내가 환상을 통해서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시간으로 돌아가 현실에 부재한 어머니를 잠시나마, 그렇죠. 현실에 부재한 어머니를 잠시나마 만나게 되었더라. 그죠? 예, 고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가 손에 밥은 들려 있건만 그 어머니가 없는 현실에 대해 슬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에게 떠오른 어머니의 환상이 어머니를 향한 그렇죠 그리움에서 촉발된 것이더라. 좋아요. 그것도 가능한 일 같고요. 다의 내가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랬던 성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잠깐만 이거 볼게요. 이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내용 확인 문제네요. 보니까 다의 내가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랬던 성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됐나요?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에이 이거 잘못 봤죠? 됐습니까? 예, 왜 잘못 봤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랬던 성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했는데 우리 저 앞에서 뭐라 그랬지? 그때 나는 됐습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너의 성공하는 것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이 다음에 꼭 성공해야 한다. 라고 했지만, 그죠? 예. 그때 그는 됐습니까?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됐나요? 예. 나는 뭐 한다 그랬어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어머니와 말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에이, 그럼 답 나왔네. 얘는, 그러니까 내용하는 문제가 돼버렸죠, 이거는요.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되지, 이거는. 됐니? 예. 내용은 갖다 집어넣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문제로 가갖고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내용만 가지고 틀린 거 잡아준 거니까. 됐니?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니다. 여하튼 뭐 답은 5번 정도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가나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좋습니다.